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요 변론이 있었죠. 3차 변론이 있었는데 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시간 43분이니까 3시 43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빨간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아마 헌재에 출석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후에 49일 만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재판관의 발언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1분간 발언한 내용을 이렇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것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시간 43분 동안에 국회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치열한 변론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월 3일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어떤 경계였지 진짜 뭐 엄청난 그런 그 위협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건 아니다. 경고성이다. 그리고 한간에 무슨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고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고 사살해라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거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듯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를 안말했다. 그리고 입법을 폭주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 그러면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작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법조인들 체포 구금하라 이런 지시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지시 이런 것들 다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청구인 쪽에서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죠. 국회 측에서는. 그러나 윤석열 변호인단은 그런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자 이렇게 확인하자고 항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바로 부정선거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2023년 10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신문사에 칼럼도 쓰고 방송도 해드렸는데 국정원이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 일부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5%를 점검했는데 팩트로 나왔어요. 부정선거가 있다. 있었다. 이런 내용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회와 언론이 갑이다. 나는 대통령이지만 의리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헌법이라든가 개헌법에 의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했을 때 나는 계엄 해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자, 윤석열 측에서는 오늘 뭐 이런 얘기,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아마 4차, 5차, 6차, 7차 가면서 더 깊은 부정선거의 내막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왜 비상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수원 건선구에 있는 선거연수원에 갔을까요? 연수원도 건물이 A, B, C, D 여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물에는 그 건물이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서 평택항을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 그리고 일부는 주된 범죄자들은 미국으로 또 압송했다. 그리고 그 중국 스파이들이 전산 조작을 하고 언론 조작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시력급여도 받았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가 계속 기사를 송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뭐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뭐 미국, 일본 모든 언론들이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거 아니다. 왜곡된 보도다. 그러다가 이제 강하게 나가니까 그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뭐 고소고발하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용민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걸 보면 신빙성이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 공동주택, 그 중국인들이 거주했던 거기에는 AF, 그러니까 A-WEB입니다. 바로 이것이 AF 서울센터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계 부정선거센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AF 센터라는 그 팻말이 있었는데 그거 없앴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그런 일이 절대 없다. 부정선거 안 했다. 그건 김용빈 사무총장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팀에서는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왜 자료를 없앴냐고요. 증거인멸하려고. 그 자료가 부정선거 자료거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는 완전히 없어요.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서울특별시, 무슨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자료만 있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암사 1동, 암사 2동, 암사 4동, 천호 1동, 천호 2동 그 자료가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발표한 자료가. 근데 그걸 없앴단 말이야. 김용빈 사무총장 양심 파는 건가? 판사 출신이잖아. 그리고 전산 요원들 왜 선거관리 홈페이지에 그 자료가 없냐고. 나는 수시로 들어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몇 표를 도둑질했나 이걸 늘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그 중국인들이 있었던 99명을 체포했던 그 장소가 A-웹 서울센터. 이게 이제
세계적인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센터가 AWEB 센터였는데 왜 그것도 없앴냐 이 말이야. 팻말을 없앴느냐. 그리고 프랭카드가 있는데 외부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에는 외부인은 일절 출입을 금지한다. 이런 프랭카드가 있어요. 이게 의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진실은 밝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정선거가 있는데 그 베일을 한꺼번에 보낼까요? 아니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어지겠죠. 저는 그런 믿음이 갑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담대함, 용기, 담력, 추진력, 참 그런 거에 본받을만 하지요. 저는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믿는데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자, 또 오늘 또 그렇다고 여러분 희망 고문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허겸 기자가 왜 이렇게 가짜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는 일간신문에서 30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정론을 펼치는 정말 대한민국의 양심 있고 정말 진실만을 캐는 기자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지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갔으니까 바로 이제 귀국하겠죠. 또 다른 진실들이 나올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에 관련된 내용도 내정 간섭을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명령에 의한 어떤 제재 조치, 예를 들면 북한의 금융 제재 조치라든가.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800만 달러를 송금했어요. 그 자금 가지고 김정은이가 어디에 쏟갔습니까? 다 핵 만들고 다 그런 데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북한 금융 제재를 하는 법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3차 변론, 또 이제 내일 모레 또 있나요? 4차 변론. 4차, 5차, 6차 계속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변론을 직접 한다고 하니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10대, 20대들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발언하는 모습에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보는 시간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내일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탄핵 무효를 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